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청소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비켜요! 손님들 오시잖아요! 직원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국의 장군이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순간 주변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춘자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69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한때는 탱탱했던 피부가 이제는 처진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그 눈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낡은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 청소원 유니폼이었어요. 20년째 입고 있는 옷이었죠. 부엌에서 간단히 김치와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반지하 방은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가 하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춘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를 후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손자의 미국 의대 학비를 마련해야 했고 이혼한 딸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춘자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화려함과는 달리 직원 공간은 어둡고 좁았죠. 아, 김순자 씨 왔네요.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우스키핑 부장인 그는 3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도 12층 담당이에요. 그런데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어제 너무 느렸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청소 도구를 챙기러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서 지영을 만났죠. 30대 초반의 팀장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왔네요? 이 나이에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외국 손님 방은 왜 청소하려고 해요?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쑤셨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춘자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았어요. 젊은 직원들은 따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들 진짜 구시대 유물이야. 누군가의 말이 들렸습니다. 춘자는 못 들은 척했어요.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주한미군 120일 야전병원의 수간호사였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베트남에서 온 부상병들을 밤새 돌보던 날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어느 미군 병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었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간호학 석사를 받고 최고의 간호사로 인정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어요.
오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2개의 방을 청소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김순자 씨, 민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방 제대로 안 했잖아요. 거울에 얼룩이 남아 있어요. 이래서 할머니들은 안 돼요. 느리고 비효율적이야. 민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방이 그녀를 맞았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 미국 국방부에서 상을 받던 날의 사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무언가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내일 미국 존 맥케인 장군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방한합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에 머물 예정인데요. 순자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호텔이었어요. 맥케인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마 중요한 손님이겠지. 나 같은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가겠지만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불어왔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자부심과 존경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로. 다음 날 아침 호텔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자가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뭔가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뭐가 이렇게 정신없어요? 순자가 옆을 지나가던 젊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존 맥케인 장군이 오늘 오신대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정치인이래요. 베트남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요. 베트남 전쟁. 그 단어에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하우스키핑 사무실로 갔습니다. 민수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오늘은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특히 VIP층은 완벽해야 합니다. 민수의 시선이 순자와 다른 나이 든 직원들에게 향했어요. 김순자 씨, 박정희 씨, 이영숙 씨는 오늘 VIP층 근무에서 빠지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왜요, 부장님? 중요한 손님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움직임도 느리고 게다가 영어도 못하잖아요. 민수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희도 20년 넘게 이 일을 했어요. 실수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할머니들은 3층이나 4층 일반 객실을 청소하세요. 할머니라는 말에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부장님 말이 맞아요. 외국 손님들은 까다롭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순자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순자는 청소 도구를 끌고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존 맥케인.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73년 주한미군 병원에서 일할 때였어요.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미군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 중에 맥케인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군내 식당으로 가는 길에 로비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이 열리고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발의 노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존 맥케인이었습니다. 춘자는 멀리서 그를 바라봤어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했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맥케인 장군님. 환영 인사가 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춘자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김순자 씨, 거기서 뭐해요? 민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경할 시간 있으면 일이나 하세요. VIP, 손님한테 패 끼치지 말고요. 민수가 차갑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 내내 청소를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맥케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케인 장군님이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대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춘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옛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군 병원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여성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엔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3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베트남에서 돌아온 포로들을 위한 파티였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젊은 시절의 맥케인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잠시 한국에 들렀었죠. 심한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직접 치료를 도왔었어요. 마이 고드. 영어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춘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45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다니. 하지만 그가 자신을 기억할까요? 지금의 늙은 청소부가 그때의 젊은 간호사라는 걸 알아볼까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꿨습니다. 다시 젊은 간호사가 되어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부상병들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죠. 김 간호사님, 도와주세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4시 30분이었습니다. 춘자는 일어났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순자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불안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쿵쿵 뛰고 있었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춘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직원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유니폼을 갈아입고 청소 도구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3층 담당이었죠. 6시가 되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죠. 춘자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맥케인 장군은 잘 있을까?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가 걱정되는 걸까요? 6시 30분. 갑자기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 춘자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문이 안 열려. 119에 전화했어? 춘자가 다가갔습니다. 1501호 맥케인의 스위트룸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순자 씨, 여기 왜 왔어요? 지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어요. 문 너머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비켜요. 순자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키를 꺼냈어요. 안 돼요. VIP 객실인데. 지영이 막으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맥케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 순간 순자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45년간 잠들어 있던 간호사의 본능이었죠. 맥케인 장군, 지금 저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도울게요. 완벽한 영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맥케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불규칙했어요. 심장 부정맥이었죠. 지영씨, 119에 전화하세요. 심장 부정맥이라고 전하세요. 지영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영어를 하는 것도 의학 용어를 아는 것도 믿을 수 없었죠. 빨리요. 순자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정확한 위치, 정확한 압력, 하나, 둘, 셋, 넷. 리듬에 맞춰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어요. 맥케인, 정신 차리세요. 맥케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장 부정맥입니다. 맥박이 분당 35회에서 40회 사이 불규칙합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3분간 시행했습니다. 의사가 놀란 눈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의료진이세요? 간호사였어요. 오래전에. 의료진이 맥케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때 맥케인이 눈을 떴어요. 감사합니다.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맥케인. 목소리가 익숙하네요. 맥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호텔 로비는 난리가 났죠. 순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김순자 씨. 어떻게 영어를 그리고 그 의학 지식은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는 할머니예요. 옛날에 간호사였을 뿐이죠. 간호사요? 어디서? 121 야전병원, 주한미군 병원이었어요. 민수와 지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영어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간호학 석사를 받았어요. 1972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순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맥케인 장군이 살았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맥케인이 안정을 찾았다고요.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소식이 퍼지자 호텔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순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청소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어? 영어를 그렇게 잘하다니. 순자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수가 불렀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처음으로 존댓말을 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죄송해요. 할머니라고 영어도 못한다고. 순자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내려오면서 순자는 생각했어요. 45년간 숨겨왔던 자신이 다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새로운 시작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3층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호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순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20년간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순자에게는 낯선 변화였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직원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저 같이 앉아도 될까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그러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순자를 훔쳐보며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존스 호킨스 대학을 나오셨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청소를?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구내 식당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존 맥케인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그의 옆에는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있었죠. 그리고 호텔 총지배인도 함께였습니다. 맥케인의 시선이 식당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환해졌죠. 여기 계셨군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어요. 순자는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맥케인이 휠체어를 밀고 다가왔어요. 순자 앞에서 멈춰 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맥케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비서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간호사님, 저희 목숨을 살렸네요. 감사합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맥케인 장군님, 이러시지 마세요. 맥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경험 그리고 유창한 영어, 평범히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아니실 거고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1970년대 121 후송병원에서 수간호사였습니다. 맥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121병원요. 한국에 있던 미군 병원 말씀인가요? 네, 세상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치료하신 겁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케인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기억났습니다. 1973년 성탄절, 다른 포로들과 함께 귀향길에 이곳에 들렀었죠.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영어도 완벽했죠. 우리를 가족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맥케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을 더듬고 있었어요.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지 4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죠. 김순자 간호사님. 춘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맥케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당신은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치료한 게 아니라 희망조차 없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총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맥케인이 총지배인을 돌아봤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분은 영웅입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민간 공로 훈장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이런 분을 객실 청소나 시키고 있단 말입니까? 총지배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맥케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모두 다요. 춘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1968년에 간호사가 되었어요. 간호대를 졸업하고 주한미군 병원에 지원했죠. 영어를 잘해서 뽑혔어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처럼요. 1970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부상병들이 일본과 한국으로 후송됐죠. 120일 야전병원은 그들을 치료하는 곳이었어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젊은 병사들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팔다리를 잃은 사람, 화상을 입은 사람,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 전쟁은 정말 끔찍했어요. 맥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전쟁의 상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미국 정부가 저를 존스 홉킨스 대학에 보내줬죠. 간호학 석사를 받고 돌아와서 수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춘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1980년대에 병원이 축소됐어요. 한국인 직원들이 먼저 해고됐죠. 그 후로는 그냥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요. 그럼 왜 청소를?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딸은 이혼했고 손자는 의대에 가고 싶어 했죠. 돈이 필요했어요. 나이 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맥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군인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저는 늘 이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김순자. 121병원의 천사. 춘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할머니라고 영어도 못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지영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죄송해요. 구시대 유물이라고.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춘자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는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을 20년 동안 그렇게 대했다니. 저는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맥케인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를 돌아봤어요. 여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식에서요. 순자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자격이. 당신은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두 나라를 잇는 다리이니까요. 총지배인이 나섰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고객 서비스 총괄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제 청소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간호를 가르치고 싶어요. 젊은 간호사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맥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한국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과 손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엄마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손자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순자는 가족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창밖에 별이 뜨고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이제 진짜 나로 살 수 있겠구나.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늙은 모습 그대로였죠.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